평생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의 결정적 착각 10가지. 문제는 돈이 아니라 생각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돈복이 없어. 환경이 안 좋아. 출발선이 달랐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조금씩 올라가고 누군가는 같은 자리를 반복합니다.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대단한 비밀도 아닙니다. 대부분은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믿음, 잘못된 해석, 잘못된 기준. 이 착각이 쌓이면 구조가 되고 구조는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은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10가지 결정적 착각을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중 몇 가지가 내 생각과 닮아 있다면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순간입니다. 첫째, 수입이 늘면 해결된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월급만 오르면 괜찮아질 거야. 보너스만 들어오면 숨통이 트일 거야. 이번 계약만 성공하면 달라질 거야.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이 함께 올라가면 결과는 같을 수 있습니다. 수입은 증가했지만 지출도 함께 증가했다면 남는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비율일 가능성이 큽니다. 돈을 못 모으는 사람은 금액을 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비율을 봅니다. 수입이 300이든 500이든 남는 비율이 없다면 구조는 동일합니다. 수입이 늘면 해결된다는 믿음은 문제를 미루는 가장 쉬운 방식입니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숫자는 바뀌어도 결과는 반복됩니다. 둘째, 나는 원래 돈에 약하다는 착각입니다. 이 말은 생각보다 위험합니다. 나는 숫자에 약해. 나는 재테크 체질이 아니야. 나는 모으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 말은 자기 합리화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제한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정의한 정체성에 맞게 행동합니다. 나는 못 모은다고 믿으면 모으지 않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나는 약하다고 믿으면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이 착각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돈은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기록, 분리, 반복. 이 3가지만 지켜도 누구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안 돼라는 생각이 그 시작을 막습니다. 셋째, 남들도 다 이렇게 산다는 착각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비슷하니까, 다들 카드 쓰고 사니까, 다들 할부로 사니까. 이 비교는 평균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평균은 결코 부의 방향이 아닙니다. 평균을 따라가면 평균의 결과를 얻습니다. 다수가 반복하는 소비 습관은 대개 축적과 거리가 멉니다. 부는 소수가 선택하는 구조에서 나옵니다. 남들도 다 한다는 말은 가장 위험한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 한 번이면 인생이 바뀐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한 문장을 품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만 잡으면, 이 종목만 오르면, 이 사업만 성공하면. 이 생각은 희망처럼 보이지만 위험한 구조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반복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는 대부분 한 번의 점프가 아니라 수많은 작은 계단의 반복에서 만들어집니다. 한 번의 수익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축적은 구조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성공 사례만 본다는 점입니다. 10년간 준비한 과정은 보지 않고 결과가 터진 순간만 봅니다. 그 결과만 보고 같은 방식으로 따라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자본 규모, 그 사람의 실패 경험, 그 사람의 리스크 관리 방식은 보지 않습니다.
이 착각은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만듭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넣고 빚으로 투자하고 확신 없는 정보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손실로 몇 년을 되돌립니다. 부는 폭발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계단을 오르는 사람만이 위에서 버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착각입니다. 지금은 물가가 올라서, 지금은 경기가 나빠서, 지금은 월급이 적어서, 지금은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이가 있어서 항상 조건이 붙습니다. 물론 환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같은 물가 상승 속에서도 누군가는 고정비를 조정하고 누군가는 그대로 둡니다.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도 누군가는 기술을 배우고 누군가는 소비를 유지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은 행동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편한 문장입니다. 하지만 행동이 멈추면 구조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완벽한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항상 조건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를 만드는 사람은 지금 가능한 것을 찾습니다. 고정비 점검, 자동 이체 설정, 소비 기록 시작. 작아 보여도 이 행동이 누적되면 환경의 영향은 점점 줄어듭니다. 여섯째,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공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보를 더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상은 계속 보고 책은 계속 읽고 콘텐츠는 소비하지만 실행은 미룹니다. 왜냐하면 실행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기록은 귀찮고 자동 분리는 답답하고 고정비 조정은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준비만 반복합니다. 하지만 부는 준비 단계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생깁니다. 완벽한 준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70% 이해했다면 나머지 30%는 실행 속에서 채워집니다. 준비가 끝난 뒤 시작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일 때가 많습니다. 일곱째, 조금은 괜찮다는 착각입니다. 이 말은 가장 자주 반복되는 합리화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번 달만 괜찮아. 이건 큰 돈도 아니야. 문제는 이 조금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2만 원의 반복은 한 달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미래의 선택권입니다. 작은 구멍을 방치하면 배는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돈은 큰 실수보다 반복되는 작은 방심으로 빠져나갑니다. 여덟째, 돈은 많이 벌어야 모인다는 착각입니다. 이 문장은 겉보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많이 벌면 많이 남을 것 같고 적게 벌면 남기기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많이 벌어도 못 남기는 사람이 있고 적게 벌어도 꾸준히 쌓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수입의 크기가 아니라 관리의 습관입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금액보다 비율을 먼저 봅니다. 수입의 10%라도 자동으로 남기고 생활 수준을 수입보다 천천히 올립니다. 반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많이 벌면 그때 시작하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입이 늘어나도 습관이 그대로면 결과도 그대로입니다. 소비 패턴이 바뀌지 않으면 수입은 늘어도 잔고는 비슷합니다. 결국 많이 벌어야 모인다는 생각은 지금 행동을 미루는 핑계가 됩니다. 부는 고소득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구조를 가진 사람의 결과입니다. 아홉째, 빚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착각입니다. 카드 할부, 대출, 현금 서비스. 요즘은 빚이 너무 쉽게 만들어집니다. 조금씩 갚으면 되지. 월급 나오면 해결되지. 하지만 빚은 단순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자는 시간입니다. 이자는
내 미래의 시간을 현재로 끌어다 쓰는 비용입니다. 빚이 많을수록 선택권은 줄어듭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기 어렵고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워지고 항상 급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빚을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부를 만드는 사람은 빚을 가장 무겁게 여깁니다. 빚이 있으면 확장을 멈추고 정리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빚은 복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열째, 언젠가는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희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막연한 희망은 행동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계획 없는 기대는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언젠가 모으겠지, 언젠가 투자하겠지, 언젠가 바뀌겠지. 이 언젠가는 거의 오지 않습니다. 부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설계에서 나옵니다. 언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배분할 것인지. 이 질문에 답이 없으면 결과도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결정적 착각 10가지입니다. 이 착각들은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삶의 방향을 고정시킵니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잘못된 믿음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반복됩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수입이 늘면 해결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고 미루고 있습니까?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생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착각을 끊는 첫 번째 전환점은 현실을 숫자로 마주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압니다. 대충 이 정도 쓰고, 대충 이 정도 남고, 대충 이 정도 빚이 있고, 하지만 대충은 절대 구조를 바꾸지 못합니다. 정확한 월 고정비는 얼마인지, 변동 지출 평균은 얼마인지, 이자가 얼마인지, 남는 비율이 몇 %인지, 이 숫자를 정확히 적어보는 순간 막연함이 사라집니다. 막연함은 두려움을 키웁니다. 명확함은 통제감을 줍니다. 통제감이 생기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문제를 피합니다. 통장을 열어보는 것이 불편하고 대출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순간 착각은 유지됩니다. 직면하는 순간 변화는 시작됩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생활 수준을 멈출 줄 아는 용기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면 생활을 올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소비. 하지만 생활 수준은 한번 올라가면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를 만드는 사람은 수입이 늘어도 생활 수준을 바로 올리지 않습니다. 최소 1년 아니면 일정 자산이 쌓일 때까지 유지합니다. 이 지연이 가속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입 증가를 소비 확장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부를 만드는 사람은 수입 증가를 축적 가속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같은 수입 증가라도 해석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세 번째 전환점은 비교를 끊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연료는 비교입니다. 누군가는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이미 여유 있어 보입니다. 이 비교는 두 가지 반응을 만듭니다. 과소비 혹은 포기.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도. 혹은 나는 어차피 안 돼. 이 두 반응 모두 구조를 무너뜨립니다. 비교를 끊는다는 것은 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정도면 충분한가?
나는 어떤 삶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속도로 가고 싶은가? 이 질문이 명확해지면 소비는 줄고 집중은 늘어납니다. 네 번째 전환점은 작게라도 확실히 남기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큰 금액이 아니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미룹니다. 하지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매달 자동으로 남기는 습관은 자존감을 바꿉니다. 나는 남기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생기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비율이 바뀝니다. 비율이 바뀌면 숫자가 바뀝니다. 숫자가 커진 뒤 습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먼저이고 숫자가 나중입니다. 다섯 번째 전환점은 기다릴 줄 아는 힘입니다. 요즘 세상은 빠릅니다. 투자도 빠르고 소비도 빠르고 결정도 빠릅니다. 하지만 부는 빠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기다림에서 옵니다. 시장 변동을 기다리고 복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자산이 자랄 시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중간에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자주 바꾸면 결과는 쌓이지 않습니다. 부를 만드는 사람은 지루함을 견딥니다. 같은 구조를 같은 기준으로 같은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이해합니다. 영상도 보고 책도 읽고 고개도 끄덕입니다. 그런데도 왜 바뀌지 않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합니다. 수입보다 구조가 중요하다는 것, 비율이 중요하다는 것, 지속이 중요하다는 것. 하지만 삶은 지식이 아니라 반복으로 만들어집니다. 반복이 바뀌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마지막 착각은 나는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이상 외부 충격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뀌는 사람은 스스로 충격을 만듭니다. 통장을 정리하고 대출을 직면하고 고정비를 줄이고 자동 분리를 설정합니다. 이 행동이 자기 인식을 바꿉니다. 나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다. 이 정체성이 생기는 순간 방향은 고정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는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수로 포기합니다. 투자에서 손실을 보면 역시 나는 안 돼. 저축을 몇 달 못 지키면 나는 의지가 약해. 하지만 부를 만드는 사람은 실패를 데이터로 봅니다. 왜 실패했는지, 어디서 흔들렸는지, 어떤 구조가 약했는지 실패를 분석하면 다음 선택은 더 정확해집니다. 실패를 자책하면 다음 선택은 더 두려워집니다. 가난은 실패 때문이 아니라 실패 이후의 포기 때문에 굳어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선택권이 많은 상태입니다. 급한 결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상태, 위험한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상태. 이 선택권은 한 번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남김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100만 원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오늘 5만 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 5만 원이 1년이면 60만 원, 3년이면 180만 원, 거기에 복리가 붙습니다. 작아 보이는 반복이 결국 구조를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나는 여전히 착각 속에 있는가? 아니면 구조를 만들고 있는가? 나는 수입을 기다리는가? 아니면 비율을 조정하고 있는가? 나는 비교하고 있는가? 아니면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의 5년을 결정합니다.
가난은 운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잘못된 믿음이 오래 유지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바꾸는 순간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구조가 바뀌고 구조가 바뀌면 숫자가 따라옵니다. 숫자가 먼저가 아니라 사고가 먼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구조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주제도 더 깊고 길게 준비하겠습니다.